중요한 것들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상자산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은 꼭 이것만을 살펴보세요. 이런 것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살펴본 사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백서입니다. 예. 백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입장, 재단 쪽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백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소위 말해 수틀린 분들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찐으로 네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네네.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네네. 사업 계획서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또 충분히 이 마일스톤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네네. 이제 표현은 조금 한번 맞습니다. 다듬어야 되는 것 네네.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져오는 효과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토 뭐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 네. 그리고 이제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네. 최소한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근거는 좀 축적을 해놓으시라는 거죠. 요거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사업 진짜로 네네. 하시는 분들이면 다 찐으로 하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어떤 업무 내용들이 이메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텔레그램으로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이런 수 부분들을 있죠.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쵸, 조금 많은- 백업도 좀 많이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반대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백서를 좀 자세히 보셔라. 그리고 백서를 잘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이 토큰이 스캠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좀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리는 이 단어 스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묻지마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네. 이번에 그 연예인들 다 대거 동원돼서 다 주식 투자하자고 해서 난리 났잖아요. 네네. 모르고 그냥 얘기하니까 유명한 사람 네네. 있으니까 안 됩니다. 삐삐. 네. 네. 자, 다음. 다음은 이제 MM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워낙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제가 뭐 MM을 하는 사업자도 아니고 재단 측 관계자도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MM이 시세 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오늘의 주제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세 조정성 MM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그 수법도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오. 예, 저도 이제 가상자산 형사 사건을 많이 하지만 가끔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있나라고 생각이 들만한 것도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점점 수법이 좀 진화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재단이 이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의 영역을 떠나서 가상자산을 처음에 상장하는 재단이 상장 직후에 어떤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기초적인 MM을 하는 것, 요 정도까지는 뭐 지금 현재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넘어선 이후에 하는 MM들은 사실은 대부분 시세 조정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MM을 하는 주체이든지 그 MM에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이든지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M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좀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네, 네, 그 부분을 좀 마켓 말씀드리고 메이킹. 싶고요. 자, 다음.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 크게 다뤘던 부분이 다단계였잖아요. 네. 다단계였는데 이제 다단계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다단계 사업이 모두 다 불법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업 설명 자료 이거를 너무 과하게 과장 광고도 안 되죠. 너무 과장하지 네. 마시고 네. 당연히 사람을 유인해야 되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쓰시는 건 알겠지만은
그 내용이 실제로 처벌 사례가 너무 많아서 권하건대 법률 검토를 웬만하면 받으십시오. 네. 이 자문 비용이 결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다단계는 자금이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사업의 이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재화가 정말 그 재화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정도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 다단계에 참여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일단은 배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네네네. 아까 황금돼지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돈 네네. 많이 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거를- 1억 정금 쪽박. 그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지금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법률적 판단이 나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G토큰 사례 이런 거는 당장 작년 9월에 나온 판례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토큰 증권과 같은 새로운 규제도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네네. 노경정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네. 또 이쪽 영역에 특히 이 블록체인이 워낙 기술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잘 다루는 김동완 변호사님, 또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 뭐 다양하게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력을 받으세요. 네. 안 비싸요. 뭐 비싸고 말고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그냥 내가 진짜 사업을 찐으로 하고 있고 네네. 우리가 또 영역에 스타트업에 있고 그러면은 뭐 그냥 자문 한번 받는 거는 뭐 돈도 안 들어요. 다 만나주세요, 일단. 네, 이게 이 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변호사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부터 출발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늪에 빠져 있을 때는 나 노경정 변호사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늪에서 좀 건져주세요, 어쨌든. 네, 빠지시기 전에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리지만 만약에 빠지셨다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여기 나가나요? 화면에.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또 뭔가 상징적인 이정표가 되는 무죄 사건까지 다뤄봤잖아요, 저희가. 네네. 네.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어쨌든 네, 요즘 보면 그 토큰 증권도 뭔가 제도 안에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요즘 디파이가 한참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네네. 시장도 결국 가상자산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 디파이 업계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긴 해서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 고소고발 건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토큰 증권이 들어온 것처럼 언제 이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파이 관련해서도 앞으로 다수의 형사 분쟁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늪에 빠지시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찐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 자문을 우선 받는다. 그리고 뭔가 분쟁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언제든지 노 변호사님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 이 시간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다음 주 네. 저희가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많이 업무를 하는 로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뽑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분쟁들입니다. 동업. 네네. 그쵸.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네네. 오늘의 이 동지, 자, 끝까지 가는 거야 이랬는데, 정말 헤어질 때 되면 그렇게 또 원수지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동업관계 분쟁이 또 이제 흥미롭다고 말씀드리기까지 좀 그렇지만
동업관계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한참 지나고 나서 처음 것까지 다 끌어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주주 그 관계 네, 주식 네. 관계 항상 얘기하는데 어우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문을 잘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은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아. 뭐 그동안의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게 다 문제되거든요. 형사 사건 네네. 기준으로 한번 저희는 이제 네. 형사 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분쟁, 변론 사례 요거를 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노경준 변호사님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무죄 무혐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